네, 한국경제신문 2015년 9월 19일 토요일자 신문이고요. 네. 일단 그 일면에 이게 났어요. 금리 인상 미룬 앨런, 더 커진 불확실성,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 FOMC 회의가 열렸는데, 미국에서 그 기준금리를 동결했답니다.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18일자 새벽이고, 현지 시간으로 이제 16일, 17일인데, 예, FRB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그래서 거기 이제 총 10명의 이사가 있어요. 그 이사회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의장이 이제 앨런인데, 9대1로, 예, 동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네요. 예, 뭐 논란도 없고, 예? 뭐 논쟁도 없었고, 그냥 무려 9대1로, 예, 동결하자, 뭐 그렇게 결론이 났대요. 그리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좀 동결에 반대를 했답니다. 반대를 했는데, 그분은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되레 더 낮춰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져가야 된다. 뭐 이렇게 혼자서 연락에 주장을 하셨대요. 예, 누군지는 뭐 실명은 공개가 안 됐는데, 근데 저는 말이죠. 이거 좀 실망스럽네요. 예, 근데 뭐 그 전에 좀 말들이 많았죠. 뭐 올릴 것이다, 아니다, 동결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의견들을 서로 팽팽했었는데, 결론 동결하는 쪽으로 났는데, 제가 왜 실망을 했다고 그러냐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를 지금 신털난 신문 털어주는 남자를 보거나 들으시는 분들이 일반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대부분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예, 그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실망스럽다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야, 인상 안 한다고? 야, 그럼 당분간 유동성 장세가 더 가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증시로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건 제가 봤을 때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그동안 수도 없이 누누이 뭐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걸 꼭 아셔야 되고요. 변동성이 크다는 말뜻을 또 정확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에요. 놀이공원, 에버랜드 이런 데 가시면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막 급등을 했다가 하루 만에 내일 되니까 다시 또 급락을 해버리고, 또 이틀 후에 다시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뭐예요 또? 그게 왜 안 좋다는 거예요?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니까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대응을 못하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고 마이너스, 심한 경우 돈을 다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차라리 올리는 게 맞았어요. 물론 올리면은, 그죠?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또 돈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날 하루하루만 보지 말라고. 투자를 하겠다면 좀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자, 다음 달 10월 달에 또 FOMC 회의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12월 올해 연말에 또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다음 달에 또 올릴지 안 올릴지 막말로 어떻게 알아. 지네들 마음인데 꼴리는 대로 하겠지 또. 그 다음 달에 안 올렸어. 그럼 불확실성이 또 이어지는 거죠. 그럼 12월 연말까지 또 가는 거야. 근데 연말에도 만에 하나 또 안 올려버렸어. 그럼 불확실성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내년까지도. 그래서 하여튼 여기 연준에서 이번에 왜 동결했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말하는 명분은 그거예요.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안 올렸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지금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물론 그 말이 뭐 사실일 수도 있겠죠. 예.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또, 예. 뭐 맨날 말하기가 무섭대. 예. 근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른 이유가 뭐냐? 제가 추측컨대 조심스럽게 말하는데요. 여전히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예, 뭐 대외적으로는 명분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이머징 마켓, 즉 그 신흥시장, 저기 뭐 남미의 그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데 아니면 그 아시아 쪽의 신흥시장 중에 어느 한두 군데 정도가 그냥 작살이 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작살이 난다는 좀 저급한 표현을 썼는데 다른 말로 더 바꿔서 얘기하면 부도가 나길 바라는 것 같아. 예.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게 최대 요즘 이슈니까. 예. 근데 좀 한 가지, 자 이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실망스럽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요. 그 호재, 악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게 일시적으로는 호재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근데 그건 착시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악재. 오히려. 악재. 금리 동결한 게 악재라고 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아까 그 불확실성이 계속 살아있고 남아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시장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죠. 그 3일 전으로 좀 시계바늘을 돌려볼게요. 9월 16일 날, 9월 16일 날, 일단 그 전에 15일 16일 날 먼저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순매도를 했어요. 주식을 다 팔았었는데 그게 5조가 넘어갔죠. 거의 역사상 최대의 금액이에요. 그리고 무려 29 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계속 팔았어. 예. 뭐야, 돈을 다 뺐단 얘기예요. 뺐단 얘기죠. 근데 30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29거래일까지는 계속 팔다가 그 다음날 30거래일째 되는 날 멈췄습니다. 그게 멈췄어. 그러면서 9월 16일 날, 그죠? 9월 16일 날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라고 하잖아요. 뭐 화학주, 그 다음에 조선주 이런 거, 그리고 건설주, 그죠? 그 다음에 증권주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9월 16일 날에.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LG화학이 7.4%가 급등이 나왔고요. 하나케미칼 5.8%, 삼성 엔지니어링이 무려 18%가 올랐어요. 이날 하루 동안에. 현대건설 9.7%, 삼성중공업 11%, 현대중공업 7%, 그리고 증권주 중에 그 대우증권 5.7%, 줄줄이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왜 급등이 나왔을까요? 외국인 순매도가 30거래일 만에 멈췄다고 그랬잖아. 멈추니까 이날 다시 이제 순매수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갔는데, 이 공통점이 뭐야? 다 대형주란 말이야. 대형주고 경기에 민감한 것들. 경기 민감주들이죠. 그럼 이날 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30거래일 만에 멈췄으며, 왜 이런 대형주가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0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멈추고 이렇게 다시 순매수 사들인 이유가 아마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본 것 같아. 그렇게 예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은 뭐요? 두 가지 포인트로 본 거죠. 하나는 유동성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왜? 돈을 안 빼니까. 그죠? 그 각종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응? 미국이 거의 제로금리다시피 하니까 이자도 싸니까는 미국 본토에서 달러를 빌려다가, 그죠? 아시아를 포함한 각종 이머징 마켓, 흔히 말하는 그 신흥시장에 주식 채권을 다 사들였죠. 거기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금리 안 올리면 내가 이거를 다시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 이제. 그죠? 그래서 안 올릴 것 같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산 겁니다. 그래서 이날 급등이 나온 거야. 그죠? 근데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그죠? 제가 지금 19일자 토요일자 신문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오늘은 뭐 장이 안 열리지만
그럼 18일 날 우리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보면은요. 이게 그럼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날도 올랐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대형주, 아까 제가 말했던 대형주들이 계속 올랐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볼까요? 18일 날 롯데케미칼 화학주죠. 석유화학주 1.4% 하락. 금호석유화학 2.1% 하락. 정유주인 SK이노베이션 2.9% 하락. S오일 3.2% 하락. 현대중공업 0.9% 하락. 유일하게 LG화학만이 찔끔 올랐어. 2.7% 상승. 그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응? 이게 호재인데 그러면 호재인데 왜? 물론 아무리 재료가 노출이 됐다고 하지만 호재인데 어떻게 오히려 하락을 합니까 이게? 그죠? 금리 인상 안 한대. 그럼 당분간 유동성 장세 계속 끌고 가겠구나. 그거 올라야 정상인데. 그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맞긴 맞는데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그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수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악재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제 예상을 말한다면 다음 달 10월 중순인가에 또 한 번 있다고 했잖아요. FOMC 그 회의가.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여전히도. 왜?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말하지만. 그죠? 그래서 찔끔 올랐다가 또 찔끔 빠졌다가 또 찔끔 올랐다가 또 찔끔 빠졌다가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지금 거시적으로 장을 크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일부 지금 삼성페이 관련주들처럼 뭔가 개별 사안, 개별 재료에 따라서 급등하는 것만 나올 겁니다. 그냥. 그죠? 좋은 장세가 아니죠. 그래서요. 제가 자꾸 악재라고 말하는 게 특히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주식 투자하기가 더 어렵고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예측이 안 돼.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지금 뭐 방송 이거 뭐 어디서 뭐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들 씨부리고 앉았는데 뭐 사라 뭐 어떻게 될까 웃기지 말라고 좀 하시고요. 예. 지들도 몰라 개뿔 뭘 한다고 떠들어. 예.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될 때까지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이 뭐 사라고 그거 덮어놓고 사지 마세요. 제가 주가 폭등의 급소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제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누가 사려니까 덮어놓고 샀다가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요. 제가 좀 막말을 쓰겠습니다. 예. 개 좆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괜히 그 수익 좀 내고 몇 푼 벌어보겠다고 했다가 다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한국경제신문도 오늘자 그 19일자 보면은 이 금리 동결에 대한 기사가 많이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잠깐 좀 읽어볼게요. 그 A4면에 가면 불안의 씨앗 남긴 FOMC 코스피 2000선 안박스 움직일 것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떴고요. (18일) 코스피 지수는 19.46포인트 0.98% 오른 1995.95에 마감했다. 그죠? 하지만 이날 주가 흐름은 투자자들이 FOMC 결정에 확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뚜렷이 보여줬다. 새벽에 전해진 금리 인상 연기 소식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시초가는 0.1% 상승한 1978.39에 불과했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627억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장중 순매수와 순매도를 반복하다가 오후 들어서야 사자로 입장을 굳혔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상승도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죠?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둘러싼 불안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현재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을 했다. 예, 제 생각도 좀 비슷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그러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면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순매수로 전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볼 게 그 채권 수익률, 즉 채권 금리인데요. 제가 그 금리 그 시간에 말씀드렸죠. 채권 가격, 채권 값하고 그 금리
그건 정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이날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답니다. 요걸 눈여겨보자는 거예요. 채권 금리가 넉 달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대. 그럼 채권 값은 올랐다 떨어졌다? 제가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올랐다는 얘기야.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건 뭐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그 이론으로 보자면, 그죠? 맞죠? 제 말이. 그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는 채권을 너도 나도 서로 사겠다고 막 그랬다는 건데, 그럼 왜 사려고 할 거야, 채권을? 채권을 사는 이유는, 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보통 일반적으로. 채권을 사서 만기 때까지 갖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아먹어서 그걸로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아니면 주식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채권 가격의 그 시세 차이를 이용해서 차익을 먹으려고. 그죠? 그래서 내가 샀다가 기다리면 채권 가격이 오르면 그걸 팔면 내 이득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 봐야겠죠. 주식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주식을 평생 들고 있으면서 그 배당금 챙기려고 주식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일반 투자자들 중에서.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주가 차익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채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응? 그럼 사람들이 왜 채권을 살려고 이렇게 몰려들었을까? 조만간에 채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금리를 이번에 올렸으면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면.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미 사갖고 들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본단 말이야. 그럼 투매가 나와. 그죠? 금리 조만간에 오를 것 같아. 그럼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하고 미리 팔아버려야겠구나. 그래서 일시에 채권을 다 팔아버려. 그 투매라고 그러죠. 또는 아직 채권을 안 산 사람은 안 살려고 하겠죠. 금리 조만간에 오르면 내가 손해볼 거 뻔한데 그걸 어떤 바보가 사, 채권을. 근데 여기는 거꾸로 됐어, 지금. 채권 가격이 올랐대요. 채권을 다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야? 금리 안 올린다며? 야, 그럼 당분간